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1시 25분에 있었습니다. 1시 25분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슈팅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내주었어요. 주가 신고가 부분 36만 3천 원을 뚫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또 넘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HD 현대일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도 해드렸고 한번 보시면 오늘도 문자가 나갔어요. 그리고 어제도 문자가 나갔고 어제 오늘 문자 요거 좀 업해 주시고요. 18일 날 방송에 HD 현대일렉을 우리가 가져갔었나요? 하여간에 지금 우리는 6월, 7월 포트폴리오에 HD 현대일렉트릭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 군 변압기기 관련 쪽 기준에서는 뭐 재룡전기도 있고 또 LS 일렉트릭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트로 넣어놨고 오늘 이제 13조까지 돌파가 됐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내주던 관점이었고요. 그런 흐름 속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좀 멈칫멈칫했죠. 그렇게 해서 20만 원 미만으로도 흘러내렸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LS 일렉트릭도 그간의 고점을 오늘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재룡전기도 이제 불이 붙어서 10만 원대, 10만 7천 원인가요? 거기까지 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눌려있다 오늘 동반적인 슈팅이었는데, 걔만 이제 신고가를 좀 못 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6월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36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을 찍고 29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20%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단순간에 밀린 거예요. 좀 너무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 됐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잠시 후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6월 달 기준에 30만 천 원, 요게 이제 5월 말 종가 기준이잖아요. 5월 말에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가 31만 4천 원을 찍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눌려서 30만 천 원이 누가 보면 이제 정점이다. 끝났다. 고점 찍고 밀렸다. 조정받았다. 끝난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편입. 응? 주력주의 기준에 5% 비중으로 설정을 합니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대박 나셨죠? 그런 좀 마케팅 그런 말장난에 좀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너희들 언제 샀니 계좌 까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쪽의 기준이 잡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5월 말 종가 6월 포트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고 7월 달에도 여전히 신고가를 찍고 다시금 눌려있는 31만 원에도 여전히 올라설 자리가 많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서 31만 원에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렸어요. 근데 동네 창피하게 30만 5천 원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61이 형성이 됐죠. 오늘 기준에 신고가를 내면서 36만 4천 원. 시가총액 13조. 시가총액 13조짜리가 뭐 비이성적인 변동성이라든가 뭐 소형 잡주처럼 말 같지도 않은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HD 현대 일렉트릭은 일단 HD 그룹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인적 분할이 된 이후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3,600만 주짜리인데 30% 이상이 매수가 쌍끌이로 진행이 됐어요.
물론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21년부터. 그것도 좀 더 차트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도 22년 10월 10일부터 20%. 22년도 너무 멀다. 오케이. 가장 최근에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한 6% 수준의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진적인 추세 강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당시 기준에서야 4월 달의 기준에서야 뭐 22만 원, 뭐 21만 3천 원 이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 흐름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21만 3천 원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4월 22일 기준에 22만 원대 그리고 목표 주가 얼마요? 26만 원의 목표 주가로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근데 요 라인이 뭐 훌쩍 넘겨져서 36만 4천 원이니까 지속적으로. 결론은 오늘까지도 문자가 계속 발송이 됐어요. 7월 달에도 보시면은 뭐 6월 26일, 7월 1일, 7월 2일, 또 7월 2일 문자가 이렇게 많을 때는 그냥 굳이 앞에 문자 3개 정도만 잘라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요때 기준에 29만 8천 원, 30만 원, 그리고 31만 8천 원까지도 매수를 내보냈고 7월 3일 날. 그다음에 33만 원까지도 매수에 나갔어요. 7월 8일 날. 계속 나갔습니다. 그 7월 9일 날에도 33만 원. 요렇게 계속해서 매수세이 나갔고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도 매수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준이 잡히는 거죠. 시장이 뭐 어려웠던 그 흐름들 지금도 뭐 사실 어려운 흐름 2,800포인트가 재차 깨지고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스펜타시스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편입 기준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얼마에 31만 원에 31만 원에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22일 월요일에. 그리고 나서 시장이 또 휘청휘청했잖아요. 그래서 1시 기준에 아마도 이제 매수인을 내면서 좀 종목을 압축을 해드린 것 같은데 계속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이렇게 설정을 잡았습니다. 요것도 캡처해서 원고에 넣어주세요. 요것도 캡처해서 이렇게 리가캠바이오, 에이벨바이오 현재가 정리 후 주력주 편입 우선순위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변동성 기준에 HD 현대일렉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리가캠바이오나 에이벨바이오도 탄력을 받았어요. 사실은 탄력을 받아서 리가캠바이오 3%대의 강세 그 다음에 에이벨바이오 2%의 강세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놓고 바로 매수 사인을 뭘 냅니까? HD 현대일렉 얼마요? 28만 9천 원에 과도하다. 고점 찍고 나서 20% 단기간에 급격한 조정이 나온 거예요. 단기간에. 그래서 요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은 어제 기준에 이제 요 기준에서 설정이 되고 저점 편입이 된 거고 그다음에 오늘 기준에서도 개장 초에 바로 매수 사인이 형성이 된 거죠. 어떻게?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30만 5천 원의 편입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기에 뜨는데 이렇게 떠요. 종목이 뭐 많이 뜨는 것도 아니고 HD 현대일렉입니다. 땅 빠방 30만 4,500원입니다. 이렇게 뜨고 나서 이게 오늘 36만 4천 원이니까 6만 원 올라서 거의 뭐 20% 수익 난 거지. 오늘 기준에서 우리의 주력이고. 다시금 6월 포트폴리오로 돼가지고 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기준에 14.95%의 수익. 아무도 못 간다. 그 어느 누구도 못 간다라고 얘기했던 KB금융도. 그러니까 6월 포트폴리오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하이닉스도 밀려있고 다 힘들지만은 BH 조금 많이 버거운 거 빼고는. 근데 BH도 5월 말 종가 대비해서 편입 단가의 기준에 어느 위치냐가 불편한 거지. 실질적으로 BH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고 나서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이 16%에 달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 또 7월달 포트 기준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7월 포트 기준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이제 현대차가 좀 불편하지만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잖아요. 계좌 손익 범위가 11.6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500원 모자랐어요. 현대로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발 악재네 어쩌네라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 우리 계좌의 손실이 크지만 하이닉스 25일날 실적 발표 기준에서의 슈팅 범위가 HD 현대일렉트릭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본인 자체적인 슈팅 범위가 뭐 6, 7%, 7, 8%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현대차도 슈팅 한번 나올 때 11%씩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얘도 플러스 반전 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신고가 30만 원 넘기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HD 현대일렉이 저런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기준에 결론적으로 요거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HD 현대일렉트릭 매수 사인까지도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해서 압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분명히 HD 현대일렉으로 잡아드린 거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불기둥 AI V1000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HD 현대일렉의 슈팅 이후에 LS 일렉트릭의 슈팅이 진입 후의 수익률이 13.16이에요. 진입 후의 수익률이. 그리고 이거를 차트로 보시면 띵동 매수, 저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띵동 매수. 매수 이후에 그냥 뭐 꺾인 폭도 없이 슝슝슝. 우리는 오늘 아쉽게도 요 주력의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비중, 그 비중은 일단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뭐 덜 밀렸네, 그 다 필요 없어요.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력주에서는 비중을 일부 조절합니다. 근데 이 전체 포트에서는 그냥 안 건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6월 포트다, 뭐 7월 포트다. 7월 포트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 현대차가 13% 10% 마이너스잖아요. 안 건드려. 건드리고 뭐 재편입하겠다 이러면 이게 왜곡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장기적으로 뭐 변동성 매매뿐만 아니라 나는 추세 매매를 가지고 갈 거야. 지금 시장에서 누구를 사야 되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누구를 사야 돼, 얘를 사야 돼, 오케이. 그럼 그 포트폴리오 기준을 잡고 나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더라도 그게 끝자락이 아니라면, 곤두박질 칠 조정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유지하고 대처할 거예요. 이런 기준점들. 그 기준점과 함께 이제 뭐 추세적으로 매매 기준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장중에 급격하게 매매 기준을 잡아서 덜어내거나 해야 되는 아주 촉박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 오늘의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주력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하십시오. 그거는 선택이라는 거죠. 권해드리는 거는 기존에랑 마찬가지로, 기존처럼 마찬가지로 주력 비중은 유지하시면서 대처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압축했던 조금 전에 보신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에이비얼 바이오 정리 이후에 첫 번째 매수사인 문자가 HD 현대일렉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압축을 하셨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럼 그 부분을 정리 차익 실현하시라는 거예요. 급박하다. 이건 진짜 비중을 다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더 강력하게 차익 실현 사인을 드릴 테니까. 오늘 기준에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뭐 이런 수익 범위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도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 기존 물량의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오늘 만약에 고점에서 잡으신 물량이 있다면 그거는 손절이 되지만 어쩔 수 없다. 내일 다시 들여다보면 되니까. 그리고 HD 현대일렉은 오늘 뭐 30만 5천 원에 또 매수사인 나간 거니까 결론적으로 3% 파란 색깔 35만 3천 원 1.5를 설정하기에는 변동이 너무 큰 기준이었죠. 그래서 3.3% 5% 기준 잡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 한 통만 좀 주세요. 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검색기 이렇게 보시면 HD 현대일렉이나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다 떴는데 재룡전기도 떴어요. 그런데 재룡전기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은 매도 신호가 나왔고 LS일렉트릭은 V1000에서는 V1000-1에서는 진입 이후에 13%의 수익 범위가 발생된 거고 V930에서는 이제 진입 신호가 좀 늦게 나죠. 9%의 수익이 형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신호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 요 위에 원래 있다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와서 탈퇴가 되면은 그러면 사라집니다. 위에서는 사라집니다. 요 밑에 거는 뭐냐면은 수식을 무시하고 한번 뜬 종목군들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남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오픈되지는 않아요. 리스크도 좀 크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은 5분봉으로 보시면 이제 진입, 재진입 그리고 나서 탈퇴 신호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재진입 신호 나오는 거예요. 탈퇴 재진입, 탈퇴 재진입. 근데 우리는 이제 15%대까지, 그러니까 15.99까지만 따라붙는다라고 나름 원칙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요 기준에서는 따라붙는 전략이 아니고 차익 실현 이후에 관망. 그래서 오늘 아까 올려드린 그 3에서 5%의 기준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가 평균적으로 4%의 기준이 되겠죠. 대략 뭐 3%에서 정리하셨다면은 35만 3,500원 정도 반올림 위로 해서 그리고 이제 4%의 기준이라면은 34만 9,500원 뭐 35만 원 수준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 또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오늘 LS일렉트릭은 매수세를 내지는 않았어요. 기존에 압축하자라고 해서 이제 HD 현대일렉으로 압축을 해드렸고 그리고 현대일렉도 신고가, LS일렉트릭도 신고가 그리고 일단 뭐 재룡전기는 HD 현대일렉트릭 먼저 매수세 내고 재룡전기는 후에 변동성이 확장될 때 이제 매수세를 드렸죠.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 한 8% 기준에서 편입 설정이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되셨을 텐데 문자는 한 템포 좀 늦게 나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HD 현대일렉이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에요. 지금 실적 범위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 정도의 실적 개선폭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예상치보다 이제 뭐 더 확대돼서 나왔다. 이런 내용의 기준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가총액 13조짜리 기준에는 사실상 저평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실적까지는 아니에요. 뭐 소형주들이 갑자기 뭐 실적이 크게 수주가 형성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13조 원어치 매출 실적을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누계 실적이 1조 2천억입니다. 상반기 누계 매출액 기준에 1조 2천억이에요. 전년 동기 실적이고 1조 7천억 죄송합니다. 1조 7천억 그러니까 8천억 대비해서 이제 조금 더 늘어서 9천억이 된 거고 요 속도로 해서 뭐 10%씩 계속 증가한다고 해도 올해까지 해서 매출의 전망치가 과연 뭐 4조를 넘길 수 있을까? 뭐 이제 계속 더 그 수주 확대가 되고 하면은 뭐 4조는 넘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매출액 컨센서스가 3조 4,600억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높아지겠죠. 그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뭐 이게 이제 뭐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20% 단기적으로 20%까지 끌고 내려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돌림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의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 논리를 좀 잘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굉장히 얘뿐만 아니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 관련해서 호재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악재다라는 코멘트도 있고 혼란스럽잖아요. 결론은 이 정도는 한 번씩 알고 계시면 좋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기조, 그 기조 속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형성돼 있는 게 AI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AI 쪽 그 서버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 응? 그럼 막말로 MS나 알파벳 자기들이 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 개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에 미국 내에 노후된 30년이나 된 변압기부터 뭐 전선까지 싹 교체하겠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선거철에 이제 그 공약 기준이 돼버린 상황이 돼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상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도 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주겠다는데 사실은 뭐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게 정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민주당 정책의 기준은 항상 그린 정책, 친환경 그 부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 공약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활성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린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내용에 연동돼 있는 업종군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민주당 쪽은 이제 전통적으로 IT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또 뭐 전기차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 바이오 쪽. 그에 반해서 이제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예? 왜 에너지가 충분히 많은데 아직까지 가격적으로 낮춰지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를 고가에 왜 써야 되느냐? 아무리 정부가 보조금을 줘도 너무 고가다 뭐 이런 기준점. 그래서 이제 전통 에너지 그리고 강달러 기조는 불편하다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 강달러, 공화당은 약달러의 기조.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전통 제약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게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이번에 이제 AI발 전력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호불호가 없어요. 얘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에서는 뭐 우크라이나전을 조기 종료시키거나 했을 때의 기준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업체들을 육성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뭐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책주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빅테크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AI 시장 전력 수요 그 증가 그 부분에 대해 수혜다 여기까지만 언급하죠. 뭐 이거나 맨 상단에 있는 정책 수혜주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슬라가 16배 날아갈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대략적으로 2천억 달러 정도 했나요? 16배니까 16배면 한 8천억 달러 했나요? 얼마야? 800억 달러? 800억 달러? 하여간에 뭐 그것도 계산이 안 되네 지금. 응? 컨디션도 안 좋고 정신도 몽롱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가 16배 올라와서 1조 2천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000억 달러도 안 됐다는 얘기지 사실은. 16배 올라와서 1조 2천억 달러니까.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16배, 1,000억 달러도 안 되던 애가 그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정책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품이 빠져서 1조 2천억 달러 하던 게 지금 7천억 달러예요. 근데 지금 뭐 가네 못 가네 말들이 많은데 못 가죠. 못 간다고 봐야죠. 테슬라는 시장 그 수익률 수준, 뭐 단기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도 2차 전지도 이렇게 묶어서 봐야 돼. 어찌됐든 그 정도로 16배의 슈팅이 나올 정도로 정책 하나 가지고 그러한 시세 형성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도 결국 테슬라 덕분에 시가총액 3위, 5위까지 올라오고 1년 만에 300에서 500% 올랐어요. 시가총액 3위, 5위까지 올라온 정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동네 창피하지만 SK 하이닉스가 3위였잖아요. LG엔솔에 밀려가지고 그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였던 애가 240% 올라와서 2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3사 LG화학이 시가총액 그 10위 안에 없었어요. 그러던 업체가 3위까지 올라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300% 올라오면서. 그 정도로 정책 수혜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검색기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있었죠. 뭐 21만 8천 원부터 4월 달 것만 따져도 그 빨리빨리 넘겨서 쭉 넘어가면 뭐 20만 원부터 나왔다. 그 기준에서 뭐 쭉 넘기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 수급범입니다. 이거. 이게 지금 7월 2일자의 연봉인데 원고에서 제가 바꾼 것 같은데 얘를 안 바꾸고 저기를 바꿨나? 요 원고를 목요일 날 가져가고 제가 이쪽 원고로 업을 안 했나 보네요. 그 목요일자를 제가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볼까요? 목요일자 원고. 이왕이면 그때 당시에 마지막 그 원고 부분을 활용해서 또 보는 게 더 낫겠죠. 이날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종목이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6월 중순부터 해서는 이제 좀 차이가 좀 덜 발생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6월 중순까지만 해도 뭐 시장이 뭐가 어렵냐, 우리 종목은 계속 신고가 랠리인데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이닉스도 주춤거렸고 그 주춤거리기 전에 이제 이미 우리는 삼성전자로 좀 옮겨놓은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여타 종목군들을 압축할 정도로 시장이 좀 불편하게 많이 미끄러진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요건가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계속 얘도 신고가만 내줬으면 했는데 슈팅이 나오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그냥 20% 빠졌어요.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물론 이틀 만에 20% 빠진 건 아니고 그 앞전부터 좀 눌리긴 했는데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 일봉 좀 더 보여드릴 거고.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확 미끄러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7월 11일까지 목요일까지의 수급 범위가 1150만 주 물량 뺏겼잖아요. 저게 30%가 넘는 거예요. 저게 3600만 주짜리니까 33.56 상상을 초월하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봉상으로도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월봉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23년 10월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22년으로 잘못 말씀드린 거고 23년입니다. 그죠? 23년 10월 10일 이후에 20% 매집이시는 거예요. 너무 멀죠, 저것도.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실 때 올해 5월 7일부터 해서의 수급 놓고 보시면은 11일까지 기준에 213만 주. 저게 6%대예요. 저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눌려져서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5%대 기준이었는데 매수 평균 단가 28만 4천 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5% 6%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니 HLB
작년 10월 이후에 6%대 매수 들어오고 대주주 지분 10%뿐이 없는 업체가 외국인들 22%로 설정돼 있긴 합니다만 뭐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6, 7%, 7, 8% 들어오면서 한 3, 400% 뒤로 올려놨죠. 응? 알테오즈는 마찬가지고. 근데 기존에 누적이 돼 있고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와서 6%대 매수까지 진행한 그런 평균 단가 외국인들이 28만 4천 원에 산 종목 어제 28만 9천 원에 우리는 매수세를 냈고 그래서 결론은 수급 범위를 이기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종목이 대부분 다 그렇죠. 삼성전자 추가 수급 더 들어와 있는데 주가 눌려 있고 하이닉스 추가 수급 더 들어와 있는데 눌려 있고 현대차 추가 수급 더 들어와 있는데 눌려 있고 하이닉스는 추가 수급이 더 들어오진 않았다. 횡보의 기준에서. 그리고 BH 수급 16%에 달하는데 수급 더 들어와 있는데 고점 대비 또 밀려 있고 이수베타시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수급 특히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좀 과하게 밀린 쪽의 기준 그런 흐름들은 돌리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이제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오늘 막 슈팅 나온 그런 흐름의 기준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저 위에서 저렇게 이제 꼬리 달려 있고 뭐 음봉 기준에 저 정도면 그나마도 좀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자락이라고 한다면 HD 현대일렉트릭 일봉 보시면 오늘 이렇게 바짝 돌려서 그런 거지 뭐 사실상 이 거래라는 게 요거 하나거든요. 여기까지 33만 원 수준까지만 형성돼 있어도 뭐 시장도 꾸리꾸리하고 그러니까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해 주는 종목이 뭐 고점 대비 한 10% 가까이 그 10% 수준 10%도 채 안 되죠. 사실은 저 위치에서는 저 정도면 뭐 견딜만하다 했는데 개파락이 꽉 나온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지 사실. 그죠?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도 대부분의 종목이 굉장히 많이들 그 미끄러지고 눌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불편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도. 또 거기다가 수급도 이때 밀릴 때는 수급도 일부 나왔고. 근데 결론은 요 한 방에 싹 돌린 거거든요. 지금 요 한 방에 실적 모멘텀이 물론 있고 했습니다만 거래가 뭐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을 형성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6,700억 수준이면은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조 이상의 거래 대금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가총액 1조 장중 13조까지 올라왔고 다만 이제 유통 물량이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규모가 13조짜리 뭐 이렇게 된다면은 거래대금 1주씩 터지면서 슈팅 나오고 또 그 이상 터지면서 꼬리가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그래야만 고점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뭐 오히려 이런 때가 고점 인식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캔들이 앞전에 양봉 나올 때 캔들보다 월등히 큰 것도 아니고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정점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정을 받더라도 시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제한적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결국은 오늘의 그러면은 거래 터진 거에 윗꼬리 부분은 저게 또 정점이 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죠. 이제 스타트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거래가 지속적으로 살아난다면 거래 많이 살아났네. 수급도 좋네. 수급 빼고 거래 대금 보시면은 이래요. 거래 대금이 다시금 진짜 폭발적으로 터져줘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목금에 아무리 거래가 둔화된다 할지라도 앞전 거래 대금을 넘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장악형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음봉이 한 번씩
주봉상에 음봉에 한 번씩 툭툭 던져진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음 주에 다 감싸 안고 돌려놨죠. 이번에는 거래대금이 더 터져줘야 되고 더 터져주는 게 지속이 된다면 그럼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한번 올라갔다 밀리고 눌리고 얘 무지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월봉 보시면 무지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시지만 이걸 로그 차트로 보면은 별로 아니네. 최근 들어서의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 이렇게 본. 이거하고 가팔라요. 작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35,700원에서부터 뭐 거의 10%, 10%네요. 뭐. 로그 차트로 보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기준의 고점이 크게 차이가 안 났죠. 그러니까 6월 달에 굉장히 주춤거린 거예요. 7월 달에도 땡큐하게 밀려 내려와 준 거죠. 공포감을 앞세우기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요 기준에서 현대일렉트릭의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추세적인 추이 추세 부분이 강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전 조건이 다 갖춰져 있죠.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은 굉장한 개선,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한 개선. 어떻게?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부각, 그 부분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가끔씩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유료 전문가들 기준에. 매집이 됐기 때문에 거래가 둔화되면서 고점을 넘긴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경험치, 되도 않는 약간의 경험치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보시면 어때요? 거래대금이 당연히 실려있지.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처럼 과거의 기준, 컴퓨터가 없이 객장에서 뭐 매매 주문 넣고 했을 때 기준, 그때처럼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머지 거래수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최소 이 거래대금의 70% 이상씩은 다 형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양봉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둔화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거래량만 놓고 보실 때는 변동률이 크게 확장되지 않은 종목군 위주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동률 자체가 지금의 5월 7일부터 해서 6%에 달하는 그런 매집이 진행된 종목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저게. 요 슈팅 범위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자락에서 윤정두가 좋아요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이게 작지 않은 물량이라니까요. 요게. 아까 210만 줬잖아요. 오늘 결국은 프로그램 쪽에 매도는 있었지만은 기간 쪽에서 슈팅을 주니까 움직인 건데 저거를 그냥 순매수로만 놓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기간 쪽이다라고 해도 외국인은 어느 외국인인지 알 수가 없지만 기간 쪽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기간 쪽에서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다. 이해되세요? 기간 쪽에서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펀드런사 때 환매가 나오는 그런 기준은 아니죠. 그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다시금 유입될 수 있는 위치다. 왜? 실적이 이 정도 개선되면은 당연히. 두 번째 기준은 변압기기, 전력기기 관련해서 어제도 올려드렸는데 어제 보도자료 내용 우리 채팅방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ETF 상품, 변압기기 상품 내용이 있어요. 그거 원고 작업으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 ETF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이게 검색이 되려나? 인기 있는 상품을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ETF 상품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가장 먼저 ETF 상품 발행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를 발행해야 돼?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금 2차 전지 발행하면 먹혀요? 안 팔리겠죠. 지금 2차 전지 발행하면 팔리겠냐? 안 팔려.
결국은 전력기기 쪽을 발행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전력기기 쪽 ETF 발행을 했을 때에 누구 먼저 편입을 하게 돼? HD 현대일렉, 그 다음은요 LS 일렉트릭, 그 다음은요 재룡전기 이런 기준으로. LS 일렉트릭이 찢었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ETF 약진,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5월 달인데 요 5월 달 거 이외에도 또 있어요. 최근 거. 어제 아마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거 좀 찾아가지고 HD 현대 일렉트릭 올릴 때 해드렸어. 요건가?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들 여러분들도 참조해서 보시고 저 표작업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증권사예요. ETF 상품에 대한 해칭. 돈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아이 좀 조정받으면 살래.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돈 들어왔어? 사야 돼.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슈팅 나와서 오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한 방에 내줘요. 윤정두가 압축하고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가져가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잘 보세요. 얘도 지금 사상 최대치 500원 모자르고 끝났어. 사상 최대치에서 500원 모자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중 고점이 500원 모자랐어. 사상 최대치 고점 28만 8,500원이 최근에 찍은 사상 최대치 고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종목군들만 우리는 들여다보고 공략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2,400개 종목에서 6개 딱 잡아 넣어놓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예요. 이번 달에는 그들이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근데 계좌 손실은 사실상 4%입니다. 어찌됐든 4%가 적은 손실은 절대 아닙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많이 깨져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들이 삼성전자 플러스에 하이닉스, 현대차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마이너스 형성되면서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은 HD 현대일렉트릭의 그것 이외에 그 흐름 대비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은 저평가는 아니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현대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고 하이닉스도 25일 실적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낸 게 지금 이 장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게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신고가에서 500원 모자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재룡전기 부분도 오늘 뭐 장중 기준에서 또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 묶음에서 그리고 BH도 이번에 52주 고가 찍고 눌림 포기의 기준이고 LG이노텍도 고점 잘 이끌어 가다가 눌림 포기의 기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주력 기준하고 수익 종목, 단기 종목하고 또 분류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장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똑같은 뭐 비슷한 하락률이 나온다. 혹은 뭐 조금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겠죠. 종목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설정을 할 때 강한 애를 파는 게 아니라 약한 애를 정리해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럼 강한 애는 누군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수급이 뒷받침되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 만약에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는데 성장성이나 또 실적 개선폭은 월등하다. 저평가는 아닌데 그런 종목의 기준.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매우 잘 대처해 왔고 내일 이후의 흐름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일 이후의 흐름은 뭐가 있죠? 내일 이후의 흐름은 내일 아침 개장 초에 MS와 또 알파벳,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신경도 안 쓴다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들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쪽에 미치는 영향력도 뭐 상상을 초월할 거고요. 그리고 25일 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의 또 지수, 글로벌 시장에 눌려진다 해도 우리나라 지수 자체적인 강세 부분은 뭐 월등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변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급 범위 빠르게 한번 놓고 볼게요. 제가 지금 그 뭐랄까 그 자신감은 확 있었는데 막상 이제 마감 방송을 하니까 체력이 도저히 안 돼. 지금 체력이 안 돼서 차트도 좀 잘라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뭐 그게 1순위죠. 지난 목요일자 방송 원고 보시고 그대로 좀 차트 좀 잘라주시고 어려운 부분 냅두세요. 그럼 제가 좀 이따 보강을 할 테니까.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뭐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그 정도 잘라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뭐 오늘 다 잘라 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급 마무리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수급 범위가 뭐 현대차가 오래간만에 뭐 외국인 좀 들어왔는데 기간은 여전히 매도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일단은 뭐 쌍끌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손바뀜이 뭐 충분히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도 기관들의 슈팅이 사모펀드 쪽,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 쪽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쪽 그 ETF 상품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금융 투자 쪽, 증권사 쪽도 충분히 들어왔다. 다만 이제 이 수급이 내일 또 들어올 거냐의 기준은 내일 또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우리는 HD 현대일렉의 매수세를 또 낼 거고, 그리고 저쪽 그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재편입 설정 범위도 잡을 겁니다. BH 오늘도 손바뀜이죠. 결국은 외국인 매수의 기간 매도인데 거래는 둔화돼 있고 실적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고. 오늘 장중 뭐 시간 되면은 그 4월 1일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 시장에서 잘라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BH가 20위 안에 들어와요.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의 순매수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2분기 기준에. 시가총액은 1조가 안 되는데 20위 안에 들어와.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야.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의 12조짜리가 이 엄청난 슈팅이 나온 것을 24%까지 올라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BH 같은 애들은 그런 실적, 2분기 실적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적들이 슈팅으로 연동이 되게 된다면 뭐 매우 가벼울 수 있습니다. 매우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오늘 뭐 KB금융 슈팅 나왔다 눌렸는데 추후에도 9만 원 안착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8만 5천 원 기준 잡자 그랬죠. 밑으로 내려온 편이 올라갈 때 이제 9만 원 수준이면 뭐 차익 실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든 또 채워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LG노텍이 좀 과하게 눌려져 있는데 5거래일제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간헐적인 매수, 손바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30만 5,500원 찍고 나서. 근데 이제는 좀 봐야 되겠죠. 저쪽 그 수급 범위를. 수급 범위가 아니라 애플 쪽의 흐름에 이제 또 연동이 되는 위치니까 그쪽의 흐름을 좀 보고 시가총액 1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의 기준도 좀 과합니다.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줘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근데 수급 범위도 이제 좀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물량이 나오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누적 수급이 월등해요. 전체 규모 기준의 한 10% 가까이 올 1월 22일부터. 알테오젠이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 뭐 험해순지는 모르겠어요. 봐봐야 알겠죠. 뭐 그래봐야 이제 뭐 강보합 0.35% 추가 움직임인데 일단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오래간만에 기관하고 쌍끌이 매수에 개인들이 0.8% 가까이 물량을 뺏겼습니다. 슈팅이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뭐 제한적이었어요.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그렇게 되면은 28만 한 얼마 되는 거예요? 28만 한 4천 원 되나요? 어찌됐건 내일 또 빠른 시기에 변동성이 확장돼서 움직임이 나오기를. 그다음에 기아, 그리고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뭐 최근 들어서 계속이에요. 1억 900만 주짜리인데 하루에 뭐 하루에 2% 이상 270만 주, 또 하루에 1.5% 수준 150만 주, 오늘도 1.5% 이상 180만 주 하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병행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하겠다 했는데 오늘 고민하다가 이제 RTO제는 편입한 거고,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좀 한 발짝 쉬었다 갑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으니까요 했는데 내일 상황에 따라서 눌림이 나온다던가 하면은 편입 설정을 좀 잡아놓을게요. 재룡전기도 오늘 기관들이 슈팅이 들어온 거죠. HD 현대일렉에 연동이 돼서 외국인도 그에 반해서 변동률은 뭐 10%대도 어마어마합니다만 현대일렉이나 LS일렉보다는 좀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물량을 일단은 정리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뭐 내일 다시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재룡전기의 매도의 평균이 이제 고점 대비 4% 기준이 되니까 대략 한 94,000원 지금 종가 수준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현대일렉트릭의 경우는 35만 원 수준에서 정리 기준이 잡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뭐 정리된 기준에 불편함이 없죠. 오버나잇 안 하신 부분이 갖고 가고 싶었는데 갖고 가고 싶었으면 이제 HD 현대일렉 주력의 기준에서 비중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HD 현대일렉이 3,600만 주고,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가 1,600만 주예요. 얘가 딱 3,000만 주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수급들이 다 뭐 1%, 재룡전기 1% 이상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관심 갖고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 어쨌든 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깜짝 좀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 무겁다고 생각한 종목이 이슈 하나 불거지고 이렇게 슈팅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더 중요한 거는 내일 또 볼 수 있냐인데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연속성이 없더라도 눌림 이후에 추세 강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거래가 없던 종목이, 거래가 아예 없던 종목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치고 올라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연속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거래가 자기들의 거래 일정 부분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누적 수급이 있었고, 그 누적 매수 강도가 있는 위치에서 슈팅이 나왔다는 거는 뭐 매집안 쪽에서는 더 가볍게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는 쪽을 해석해도 이상할 건 없죠.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쪽은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주력의 비중을 오히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또 9월달 기준에 만약에 금리를 진짜 인하한다라든가, 그 신호가 좀 연준 쪽에서 실질적으로 강한 신호를 준다든가 라고 한다면은 그 포트의 비중에 대한 조절을 조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의 실적주나 성장주 기준에서 실적이 유지되는 쪽은 그 비중을 유지할 거고, 여러 가지. 자, 결론적으로 오늘 그 어제까지의 분위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죠? 뭐 종목군들별로의 가격 반발력, 오늘 유일하게 못 움직인 게 애플 관련 주들, PCB 업체들 뭐
BH, LG노텍, 뭐 이스베테스 이쪽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된 거고 나머지는 뭐 변압기기 쪽에서 엄청난 슈팅을 줘서 땡큐하고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특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신고가 수준이고 그래서 그쪽에 좀 위안을 갖고요. 그리고 오늘 그 HD 현대 일렉을 보신 것처럼 12조짜리가 24%씩 움직인다. 한 번에 우리 종목이 그런 거예요. 우리 종목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십시오. 이거 자꾸 왜 자꾸 왜가 아니구나.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하고 있는 거구나. 오케이. 저기 뭐야? 스트리밍 방송 만약에 이제 끊게 되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방송 공개해 놓은 차익 실현 방송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게요. 크크 하셨는데 케빈 쿵야 선생님. 케빈 쿵야 선생님. 미국 AI 전력 인프라 마이너스 1.58%. 그러니까 우리 거 하시라고 우리 거. 우리 거.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여기에 왜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게 없나요? 아까 눌러서 그런 거 아닌데 지금 눌렀잖아. 회원 전용에 전체 공개로 해서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올려놓으세요. 오늘장 공략주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요거 여기에도 있어야 회원 전용 보시겠죠. 회원 전용으로 안 하고 무료로 오픈해놔도 되잖아. 이런 것처럼. 이거 지금 무료로 오픈해놓은 거 아니에요? 오픈돼 있잖아. 상단에 저 공간에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전체적으로 뭐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은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면 무리 없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